여러분, 실손보험 전환에서 가장 큰 고민은요, 재가입 주기라는 것에 있습니다. 자, 오늘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실손보험 전환을 한 번쯤 고민해 본 분들, 이유는 단 하나일 것 같아요. 갱신보험료 폭탄. 즉, 돈의 여유가 없다면 납입하는 보험료가 부담이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내가 납입 능력이 가능하면요, 저렴하다고 4세대 착한 실손 보험으로 바꾸지 마세요. 그리고 나중에 그걸 불평하실 거라면 그냥 보험료 폭탄 인정하시고 그냥 계약 유지하시는 게 더 낫습니다. 실손 전환에서 가장 큰 고민은요, 보장 하락. 즉 1세대 100% 보상받는데 지금 4세대로 바꾸면 70에서 80%만 받아. 통원은 내가 5,000원 공제하고 나머지 받았는데 이건 5만원 공제해야 돼.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재가입 주기라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재가입 주기의 핵심 내용을 보면 저 빨간 박스 보이시죠? 자동갱신이 종료된 다음에 계약자가 재가입 시점에서 회사가 판매하는 당시의 실손의료보험으로 그 상품으로 가입할 수밖에 없어요. 이 얘기를 다시 풀면 뭐냐면, 자, 1세대가 너무 손해가 나서 2세대로 바꿨더니 2세대도 손해가 나서 3세대로 바꿨잖아요. 3세대도 손해가 나서 4세대로 바꿨어요. 그런데 4세대도 손해가 나서 5세대로 바꿨다. 그러면 내가 현재 4세대를 가입하고 있지만 내가 저 재가입 시점이 오면 나는 자동으로 5세대를 가입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내가 어떤 병이 걸렸을 때 이거를 회사에서는 그대로 5세대로 받아줘라. 거절할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재가입 주기에 해당하는 실손보험은요, 1, 2세대는 해당이 없고요, 3세대와 4세대가 해당이 됩니다. 즉 3세대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 뒤에 말하겠지만 자동으로 4세대가 지금 계속 간다 그러면 당연히 그 재가입 주기 시점에는 3세대는 자동으로 4세대로 바뀝니다. 하지만 1세대와 2세대는 그냥 80세, 100세까지 그 조건 그대로 쭉 하면서 자동 갱신해서 3년이나 5년 단위로 보험료 폭탄만 맞는 것 뿐이에요. 납입 능력 가능하시면 그냥 가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보장이 나중에 이러니 저러니 불평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자, 재가입 주기 1, 2세대 약관을 제가 발췌했는데 목차 보면 저렇게, 자, 1번 어떻게 해요? 이 부분 질병의료비, 질병통원의료비, 그 다음에 상해 입원의료비, 상해 통원의료비,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3세대를 보시면, 자, 여기 자동갱신 및 재가입이라고 나와 있죠. 자, 계약의 재가입. 자, 4세대도 보면 이렇게 재가입이라고 나와 있어요. 1세대와 2세대에는 없는 재가입이라는 목차가 있고요. 아까 제가 세부적으로 이 약관에 보면 이 부분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핵심 부분을 확대해서 보내드린 거예요. 그래서 재가입 주기 기간이 있는데 이 기간이 4세대가 짧아요. 즉 3세대는요, 1년마다 보험료가 인상이 되면서 갱신될 때 갱신보험료 폭탄되잖아요. 올라가면서 15년 차가 됐을 때 그때 회사에서 5세대를 판매하고 있더라. 그러면 3세대로 계약이 연장되는 게 아니라 5세대로 바뀐다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지금 4세대로 바꿨어요. 그러면 4세대는 주기가 5년밖에 안 돼요. 즉 5년 후에 5세대가 나왔어. 그러면 자동으로 5세대로 내가 변경할 수 있다는 거고, 회사에서는 그거를 거절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 얘기 뭐예요? 1세대가 문제가 돼서 4세대까지 왔는데 4세대도 정착하지 못하고 이 실손보험을 일부 병원에서 악용하거나 과잉 진료하는 사람들이 많다면, 그러면 당연히 4세대도 판매가 종료가 되고 5세대, 6세대, 7세대로 가겠죠. 그래서 재가입 주기가 4세대가 5년이 짧기 때문에 이 부분이 더 큰 문제라는 겁니다. 3세대는 15년이니까 그나마 텀이 길죠. 1년마다 자동갱신으로 보험료 할증되는 거하고는 다른 이야기예요. 선택지는 두 가지인데요. 현재 3세대는 제가 제외시킨 이유가 어차피 이분들은 15년 차가 되면 그 당시 판매하는 게 6세대다. 그럼 6세대로 자동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1세대와 2세대는 그게 해당 사항이 없는데, 자, 선택은 딱 하나예요. 유지하든지 아니면 바꾸든지. 보험료 부담 안 되면
그냥 유지하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병이 많으신 분들, 아프신 분들은 유지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보험회사에서는요, 지금 뭐 캠페인으로 뭐 바꿔라고 이렇게 안내를 하지만 나중에 그거 많이 없애버리고 그냥 보험료 그냥 올려버리면 그만이에요. 회사 입장에서는. 예. 그러면 폭탄은 계약자분들이 어쨌든 그걸 납입을 해야 치료가 안 돼가지고 혜택을 보는 거잖아요. 그 나머지는 고객의 선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상품 변경 같은 경우는 계약자가 할 수 있는 상황이 없어요. 진짜. 이건 억울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발생한 이유가 뭐냐면 일부 병원에서 자 실손보험 가지고 있냐고 물어보고 통원 한도 얼마냐고 물어보시잖아요. 다 과잉진료하고 연관이 안 됐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병원에서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질 이유가 사실 없거든요. 그리고 뭐 도수치료나 백내장이나 이런 부분들 주변에 혜택 보신 분도 있지만 지금은 저 부분 때문에 문제가 돼가지고 보상이 깐깐해져서 뭐 1200만 원 백내장 다초 좀 하고 보상 못 받은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수가 아닌 소수가 이렇게 문제가 돼서 일부 건강한 분들은 계속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내가 보상을 뭐 100% 받느냐 70% 받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건강 신경 쓰시고요. 앞으로 실손보험은 제가 보면 없어집니다. 이 상태로 가면 계속 악용하고 뭐하면 없어져요. 상품 자체가. 그래서 개인보험 자기 상품을 더 아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의료기술이 발전했잖아요. 발전한 만큼 내 과거의 보험이 현재의 의료기술과 카테터나 뭐 신의료기술이 보장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따져보셔야 될 상황이에요. 지금은.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새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